소개받은 동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환자분들한테 예상치 못했던 난치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습니다. 전달드리고 저에게 이제 췌장암 같은 질환들은 생존율이 1%입니다. 그런 거 가장 어려운데 유창한 말로는 이런 경우 이제 메디컬 언맨리지다. 병은 있지만 약이 없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볼까. 실제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 하는 고민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21년 8월에 설립이 됐고요. 9월에는 실제로 송도에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처음 이제 엔젤 투자 받고 6월에 한동약품에서 만든 이노피부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실제 7월 이후부터는 지금 한동약품에서 새로운 신사옥에서 화학학성이나 영실제 쪽 모델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팀은 AI를 주로 하는 바이오테크 팀 그리고 바이올로지 실제로 생물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 팀 그리고 화학합성을 해서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주로 이제 AI 연구를 워낙에 많이 했었고 병원 입원 환자들이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고 안병원 진료 부장을 하면서 실제 환자들의 문제가 뭔지 실제 환자들이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분과라는 분과에서 AI나 혁신 기술을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저희 팀들 저희 이제 CTO 역할 맡고 있는 베이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이제 교수로 되어 있고 연구도 훌륭하고 실제로 근감소증에 대해서 레슨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학합성팀이 특별히 이제 뛰어난 점은 다른 국내 기업들은 불행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는데 국내는 화학 업종이 아주 유명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대부분 배터리 필름이나 이런 화학 업종, 즉 반도체 같은 곳에서도 화학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화학 인력들이 대부분 그리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위험이 높은 신약을 만들겠다 하는 분야에 좀 인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그 글로벌 CRDMO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신약 개발 영역에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모집을 해왔고요. 제 랩에서 이제 3, 4년 정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2021년에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AI라는 게 다소 이제 생각하시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AI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생성 AI라고 해서 그림 그리던 작가들이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즉 예전에는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보조했었는데 사람이 만드는 창조물을 AI가 대신 만드는 시점에 갔고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약을 사람이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하는 부분을 AI가 대체하는 수준의 일을 어떻게 보면 생성 AI 부분의 가장 최첨단의 일이에요.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품으로 나와서 실제 실험을 해서 이 정도의 효능이 있다까지 보여줘야 생성 AI 모델이 어쩌면 제조 분야에 진출하는 최첨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저를 이제 AI를 활용한 항암제 영역에 끌어주신 분이 저희 안병원 조재용 원장님이시고 또 생명과학과 한균희 교수님 탐모임 원달 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학회 같은 데 다니면서 프로파일링해서 추적했던 친구인데 애석하게 예태보리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얘랑 그 이후로는 이제 해외에서도 같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희 회사는 단백질이 실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19가 되면서 돌연변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셨는데 기존의 약물이 돌연변이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약물이 돌연변이 발생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혹은 이걸 어떻게 하면 약을 새로 만들어서 공략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일어날 일 예측되는 돌연변이와 현재 돌연변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동시에 듀얼 타겟 혹은 멀티 타겟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을 디자인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AI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화학합성팀을 한동약품이라는 아주 국내
중견 기업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 그 안에 노하우를 활용해서 쉽게 이제 협상을 도달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또는 약을 실제 만들어서 마켓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제 기술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팀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희도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 합성을 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을 도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돌연변이의 발생을 예측하고 예측했을 때 약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검증을 한 상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식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얼마나 이제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기 피트 단계에서 130만 개 혹은 400만 개 정도를 스크리닝을 해서 3,000개 정도를 얻는 수준, 즉 3,000분의 1 혹은 300분의 1 정도의 히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의 약물 시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13가지를 이제 걸어놓고 13가지에서 2가지 정도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13분의 1 정도로 기존에 대비해서는 100배 정도의 히트레이트를 즉 좋은 100배 정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돌연변이를 어떻게 돌파를 해볼까 연구를 저희 모델이 돌려봤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모델은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는 것도 제시를 했지만 바이러스는 인체 내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라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약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기초 POC 단계 연구 이제 마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불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췌장암을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췌장암은 실제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국내에서는 한 4등에서 9등 사이를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망하는 사람들은 2년 정도에 보통 한 80에서 90%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이 시장에 도입된 것은 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개발 난이도도 높고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는데 대부분 다 실패해서 10년 내에 시장에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췌장암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LA로 빨리 접근해서 약을 실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한 하나 기준으로 3조에서 6조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이 경쟁 시장에 그러면 몇 곳이냐 아니냐 보시면은 큰 곳은 미라티라는 회사 한 곳이 지금 비임상 시험 이제 끝났고요. 또 하나 중국 회사인데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임상 시험 1상에 이제 진입을 했다. 최근에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에 이제 진입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AI 가지고 약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AI가 그럼 사람만큼 복잡한 약을 사람만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신약이 아주 유명한 지금 폐암으로 약이 이제 도출이 돼서 폐암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약이에요. 2013년에 그냥 보시면 컴파운드식이라는 구조는 비교적 이제 단순한 겁니다. 잠깐 보고서 30초 보고서 눈 감고도 반 이상은 눈에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5년을 연구해서 2018년에 ARS1620이라는 구조처럼 한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진 약물을 만드는 것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40% 정도의 더 큰 구조를 가진 약물을 만드는 데까지 1년이 더 걸렸고 실제 승인받은 약물이 여기 있습니다. 즉 맨 처음에 효과를 보인다 했을 때 10더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이 단순히 컴퓨터한 도움을 받아서는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한 1년 반, 5년 정도의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도출하는데 초기물 도출하는데 성공했고 합성하는 이 방법도 맨 처음 화합물은 한 번 실험하면 성공 확률이 30% 정도. 마지막에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승인받은 약물은 한 번 시험했을 때 실험 성공 확률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20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AI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장암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타겟을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준 약물을 미라티사의 기준 약물로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억도 정도를 보이는 호보 물질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기초 단계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최적화 단계, AI를 통해서 각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가속시킬 것인지 그 기술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초기 물질의 판매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 희망하기는 가장 이 약물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그리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이 분야에 아주 이제 열심히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회사들도 같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물질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제 해봤습니다. 실제로 같은 영역의 약물인데 하나다 비교적 좀 큰 규모의 판매들이 나왔고요. 대부분 계약금 수준에서는 2천만 달러 정도, 5천만 달러 정도, 2천만 달러 정도 하는 매년 계획이 나왔고, 저희가 실제 개발한 초기 단계라면 한 2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이 정도의 매출액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초기 단계 후보 물질들이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거의 한 600건에서 700건 정도의 라이선스와 딜이 이루어지고 있고, 즉 기술을 이전하는 딜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억 달러 정도의 딜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약금 기준으로 저희가 초기 물질의 이전을 통해서도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는 약이 개발이 잘 돼서 저희가 끝까지 임상시험까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임상시험 계획도 짜놓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초기 물질의 판매 혹은 실제 임상 개발을 통한 수익의 창출, 두 가지의 이제 모델입니다. 저희가 최장암으로 했을 때 쭉 이제 개발 플랜을 해서 올해부터는 실제 초기에 비임상 시험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첫 번째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파트너로는 글로벌 제약사인 산업기나 젠자인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저희 임상 약물이 임상 시험 진입할 때를 가정해서 이제 목표를 만들어봤고, 초기 물질의 판매에서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비교 비용이 적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췌장암 내에도 저희가 수술하시거나 흉터가 난 다음에 켈로이드라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산모분들은 출산하는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 그 흉터가 나거나 혹은 흉터를 줄이려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켈로이드가 생겨가지고 흉터가 더 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이 아직 그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 혹은 이제 주부습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대표적인 난치병입니다. 약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다른 암이나 지방까지도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10명 이상 박사급의 연구진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AI로 해서 설계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실제 어려운 구조도 쉽게 합성해낼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약이 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생성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약물을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까지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홍보에 캠퍼스에서 공간을 얻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국내에서 제일 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약품에서 제공해 주신 시설입니다. 저희가 개당 한 20억, 30억 되는 시설들을 거의 이제 무료에 가깝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화학학산 분야에서 완제품까지 만들어 본 회사의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잘 만들 수 있고, 한동약품에서도 실제 라이선스하우스나 라이선스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밀접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어서
요즘 챗 GPT가 뜨면서 이건 바이오 쪽과 관련 없긴 한데 제네레티브 AI라고 하는 영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수동적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도 쓰면서 놀랐던 게 근로기준법 얘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챗 GPT에 가입해서 야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 이게 정말로 그 대단한 사실 일이긴 하죠. 어쨌든 AI 신약 개발 엔진들은 저도 많이 봤는데 이 합성에서 이제 그 스몰 모레큐얼까지 찾아주는 그 신약 개발 엔진은 저도 생소하게 봤던 영역이어서 굉장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문종호 부장님이 의학박사시거든요. 질문 먼저 좀 게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BNJ 바이오파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이제 펀드레이징인 한국의 바이오 기업 호황일 때 대표님이 나와서 하는 IR를 들어보면 좀 호황되고 너무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시고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을 타겟으로 잡으시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시는 모습을 대비 지금 BNJ 바이오파마는 정말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또 나가고 있는 진전 사항이 잘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국 임상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고 국내 임상만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 마일스톤을 달성을 해나가면서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최근에 그 미국 FDA에서 췌장 관련해서 ODD 인증을 조금 활발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파마사이트 같은 제약회사는 이제 이미 최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라이센스 인을 하고 자신들 돈으로 인삼일상부터 미국에서 ODD 받아서 인장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한국에서 최장한 라이센스 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황되지 않은 꿈을 꾸지 않으면서 국내 인상을 정확하게 밟아가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기회에 최장암 갖고 계시는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 최장암을 조금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미국에서 ODD를 받는다면은 향후 펀드레이징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질문과 조언이어서 동문 대표님 의견이 되게 궁금합니다. 실제 저희도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많은 이제 주변 교수님들의 의견도 받았는데 예전에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 시험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보실 텐데 최근에는 저희 같은 초기 개발은 하지 않고 유망한 약물만 사서 임상 시험만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약물을 개발하더라도 이걸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될 만한 화합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임상 시험에 저희 보낼 수 있는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질도 없고 이벨리티 파마라고 전 세계 이제 라이선스 딜을 하는 검색하는 마켓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서 작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 결과나 초기 독성 결과가 나오면 빨리 이제 올려주겠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마켓들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내 임상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그 일종의 브로커리지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 쪽에서 라이센스 인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대 제약회사 쪽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오히려 엑시타게는 빠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유승규 팀장님. 문종우 부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투자 시장 자체가 바이오 시장, 특히 뭐 신약 시장 같은 경우에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고요. 이번에 펀드레이징을 10억에서 20억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최소 VC 쪽에 투자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펀드레이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되는 단계에서 아직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과제나 팁스를 아직 진행 안 해서 팁스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 이리타전성 조사 통과한 AI 기반 신약 개발 과제를 하고 있고 한국 국가신약개발재단에서 하는 과제를 통해서 7억 주기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저희 첫 번째 라이선스 아웃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회사나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태핑하는 수준에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관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쪽은 좀 그런데 라이선스 아웃 딜은 2020년, 21년, 22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물질을 팔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매출을 빨리 발생시키는 게 저희 입장에서 가장 관건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에는 지금 그 아까 이제 문 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큰 로드맵을 갖고 사실은 기술 특례 선장을 레버리지로 뭔가 이제 VC에 투자를 받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그 시장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빨리 이제 뭔가 물질이 개발됐을 때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그걸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리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진현님. 네, 안녕하세요. DS 인글리시 조희연입니다. 저는 사실 바이오는 잘 몰라서 이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을 사실 조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우리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고 혹시 뭐 알고리즘을 직접 뭐 다 개발 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단축하는 게 아까 6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정확도나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비례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챗 GPT나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그냥 결과만 서비스를 해주면 끝나는 형태인데 약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업이라고 치면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들은 제조하는 설계도 혹은 조감도만 보여주고서 파트너링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컨셉 모터쇼 같은 곳이나 혹은 패션쇼를 보시면 대부분 아주 이제 예쁜 자동차들이 많이 이제 모델에 나오는데 실제로 상용차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기존의 AI 기업들은 대부분 모터쇼에 나오는 수준의 디자인만 보여주고 좋다는 것만 이제 보여줬던 한계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제품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저희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수준이 아니고 저희 이제 시제품을 보여주고 이 시제품의 성능이 실제 이렇습니다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 이제 강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바이오텍이 강점이 없습니까? 기존의 바이오텍도 비슷하게 이제 약을 만드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두 가지의 이전 말고 AI 기반으로 될 법한 약들을 빨리 접근해서 저희가 고속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 언매니지가 생겼을 때 즉 시장이 생기고 있을 때 저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많은 제약회사가 AI 신약 개발 엔진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IT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약 쪽으로 와서 AI 신약 개발 엔진을 제안하다 보니까 디자인까지는 하는데 물질까지는 이제 합성도 못하고 신약 개발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거꾸로 어프로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